열반도. 이와 같이 세존께서 설하셨다. 안, 이, 비, 설. 신의 5가지 감각 기능은 의에 의존하고, 의는 사띠에 의존하고, 사띠는 해탈에 의존하고, 해탈은 열반에 의존한다. 세상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나는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모든 중생의 경험에는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괴로움이 자리하고 있다. 세존은 일체 중생의 이러한 괴로움을 절감하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이치에 맞게 심사숙고하였다. 그 결과 모든 괴로움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알을 성취하였다. 그 알미 사성제이다. 세존이 공식화한 4가지 성스러운 알문 다음과 같다. 1. 이것이 괴로움이다. 2.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3.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4.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세존 당시와 그 이전의 인도인들은 절박한 현실의 괴로움에 직면하여 누가 괴로움을 만들었는가? 라고 물었다. 이러한 물음의 방식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는 현재의 인격과 그 괴로움을 만든 과거의 인격에 대한 동일성과 비동일성이라는 양극단의 견해가 등장하였다. 즉, 자아이론은 내가 괴로움을 만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행위자와 경험자의 정신적 인격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물질이론은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만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행위자와 경험자의 물질적 인격의 비동일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유심론과 유물론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양자긍정의 절충론과 양자부정의 무인론이 등장하였다. 이 모든 인과이론은 괴로움을 만든 행위자와 괴로움을 겪는 경험자의 실체성을 상정하여 그들 간의 인격적 연속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었다. 따라서 인격적 실체성이 가정됨에 따라 괴로움의 실체성이 가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세존은 4가지 형태의 인과론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부설임을 분명하게 간파하였다. 왜냐하면 그 이론들에는 도덕적 필연성과 당위성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가지 형태의 인과론을 주장한 실체론자들은 괴로움을 만든 행위자와 괴로움을 당하는 경험자의 실체적 연속성을 따지는 동안 괴로움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었다. 즉, 누가 괴로움을 만들었고 누가 괴로움을 당하는가에 대하여 묻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도 괴로움이 존재했고 현재에도 괴로움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셈이다. 이와 같이 괴로움의 실체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치명적인 운명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사고방식이 유통되는 세상에서 인도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4가지 형태의 인과론에 나타나 있다. 이 4가지 삶의 방식은 간단하게 2가지 양극단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속에서도 생로병사를 초월해 있는 영원 불멸한 정신적 자아를 믿는 길이었다. 다른 하나는 죽으면 행위를 책임질 잔존하는 존재도 사라져버리는 물질적 자아를 믿는 길이었다. 전자는 영원주의에 해당되고 후자는 허무주의에 해당된다.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영속적인 행위 경험자가 존재한다는 관점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대립하였다. 영속적인 작자의 유무에 대한 관점은 인간이 자신의 근원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스스로 알게 하지 못했다. 즉, 영원주의는
생로병사를 겪는 개별적인 자아와 영원 불멸한 보편적인 자아의 합의를 주장하여 그에 필요한 도덕적 행위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형이상학적 자아의 명령에 대한 복종일 뿐 개인이 직접 체험에 의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며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는 행위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허무주의는 행위 경험자의 인격적 차이성을 주장하여 도덕적 행위를 강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문제에 직면한 세존은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 장소를 조사하고 탐구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존은 개인의 6가지 감각 장소에서 이 세상의 법을 발견하였다. 그것이 12연기의 원리이다. 그 원리에서 사성제라고 하는 바르고 완전한 삶이 공식화되었다. 이런 이유로 세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불변적이고 필연적인 이 법을 와서 보라고 설하였다. 12연기는 6처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원리이다. 이 행위의 원리는 인과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경험의 원리이기도 하다. 6처는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로 정의된다. 처라는 용어는 영역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인간은 6가지 감각적 행위와 감각적 경험을 존재의 영역으로 삼는다. 이것은 행위와 경험이 존재하는 방식을 시사한다. 여기서 세존의 놀라운 성찰이 빛난다. 그러면 6처의 행위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존에 의하면 6처의 작용은 조건 발생으로 일어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작용은 각각 3가지 인과적 요소들이 서로 의존하여 생겨난다. 이 18가지 인과적 요소들을 18개라고 한다. 18개의 개념은 존재의 세계를 행위, 경험의 구성 요소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설하셨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고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나고 비와 향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겨나고 설과 미를 조건으로 미식이 생겨나고 신과 촉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겨나고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6가지 감각작용은 6가지 내적인 감각 영역인 6내입처와 6가지 외적인 감각 영역인 6외입처와 6가지 실기물인 6식신으로 구성된다. 6내입처는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로 구분된다. 6외입처는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로 구분된다. 6식신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2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감각적 요소들이 조건으로 존재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조건이 행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6가지 감각작용은 행위가 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이 조건들은 행위가 존재하는 18가지 인과적 요소로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함은 인과적 접촉을 말한다. 18가지 인과적 요소들의 결합은 조건이 되는 것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이루어진다. 조건이 되는 것은 원인의 요소이고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은 결과의 요소이다.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의 결합은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상호적으로 일어난다. 조건 발생의 원리를 체득하는 데 있어 이러한 명확한 직연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원인 쪽에서 결과 쪽으로만 인과적 영향이나 인과적 효력이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방적 인과 구성은
실체론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실체론은 실체적 작자를 상정하여 그 작자가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고 이러저러한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행위와 경험의 불변적 주체는 형이상학적 논리에 필요한 제1원인에 불과한 것이다. 세존은 인간의 행위, 경험은 실체적 작자를 근거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행위 또는 경험과 경험의 상호적 의존 관계를 근거해서 전개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의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행위 또는 모든 경험은 조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나타나고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모든 인과적 요소는 상호 규정의 질서를 갖고 있다. 또한 18가지 인과적 요소들의 결합은 6가지 유형의 감각적 행위, 경험으로 나타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적 행위 경험이 그것이다. 각각의 유형에 필요한 감각적 요소들은 3가지이다. 즉, 안, 색, 안식이 결합하여 시각적 작용이 일어난다. 이, 성, 이식이 결합하여 청각적 작용이 일어난다. 비, 향, 비식이 결합하여 후각적 작용이 일어난다. 설, 미, 설식이 결합하여 미각적 작용이 일어난다. 신, 촉, 신식이 결합하여 촉각적 작용이 일어난다. 의, 법, 의식이 결합하여 정신적 작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3사화합은 요소들이 구성되는 인과적 방식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준다. 그 방식은 조건 발생이다. 조건 발생이란 조건에 의한 발생이고 조건적 발생이다. 시각적 작용을 예로 들면 안과 색과 안식은 모두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은 안과 색과 안식이 자기 존재를 근거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님을 말한다. 따라서 안과 색과 안식은 자아가 아니다. 시각적 작용뿐만 아니라 청각적 작용 내지 정신적 작용에서 일어나는 인과적 요소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세존은 이러한 조건 발생의 원리를 연기라고 하는 독창적인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연기는 육처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조건적 발생으로 묘사한 원리이다. 따라서 연기는 육처의 행위가 나타나는 인과적 과정에 대한 객관적 질서이다. 그런데 그 질서는 식과 대상의 질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식은 행위를 조건으로 나타나서 그 행위를 식별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즉, 식은 육내 입처의 6가지 내적인 감각 행위를 내적 존재의 대상으로 삼고 육의 입처의 6가지 외적 감각 행위를 외적 존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이 행위가 존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연기는 행위의 인과적 질서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식과 대상의 인과적 질서를 통해 존재, 현상의 내용을 묘사하기도 한다. 그 존재 현상의 내용은 연기된 것, 즉 법으로 표현된다. 이런 이유로 법이라는 말에는 연기적 형식과 연기적 내용이 이중적으로 묘사된다. 전자는 변화의 질서를 지칭하고 후자는 변화의 내용을 지칭한다. 연기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또는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있으므로 정의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면 육처는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세조는 육처의 작용을 식과 육처의 의존 관계, 식과 명색의 의존 관계, 식과 오온의 의존 관계 속에서 분석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과정들은 식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식의 대상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식은 6가지 감각적 행위 속에서 명색의 행위를 대상으로 삼고 오온의 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분화된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육처의 행위가 각각 지속적인 과정으로 존재한다. 이때 식은 육내 입처와 육의 입처를 조건으로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생겨난다. 이것이 육처에서 지속되는 식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 네 외 입처와 식이 결합한다. 3, 4 화합의 개념은 18가지 인과적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 발생의 과정에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발생의 과정에서 식과 네 외 입처의 접촉에 의해 수상행이라는 심리적 과정이 생겨난다. 심리적 과정은 느낌, 해석, 의도의 과정이다. 그것들은 육처의 물리적 과정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에 대한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는다. 에 대한으로 연결되는 요소들은 상호 의존적 발생의 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과정에 대한 심리적 과정이나 심리적 과정에 대한 물리적 과정이라는 표현은 이 두 과정들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물리적 과정을 지칭하는 색과 심리적 과정을 지칭하는 명은 명색이라는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 작동한다. 명색이 한 덩어리로 작동하는 것은 명신과 색신이 모두 식의 조건이고 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명신과 색신은 식의 과정으로 분화되어 식의 과정으로 통합된다. 우리는 이 대상들의 존재 현상이 식에 의해 나타나고 또는 식에 의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지 못한다. 때문에 조건 발생의 식으로 통합되는 존재 현상의 과정들을 실체적 자아의 작용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한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 명색의 과정은 색, 수, 상, 행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명색의 과정은 색, 수, 상, 행에 대한 식의 과정으로 결합되어 있다. 식은 대상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여기서 색은 육처의 내적 물질의 영역과 외적 물질의 영역을 포함한다. 즉, 안, 이, 비, 설, 신, 의도 물질의 영역이고 색, 성, 향, 미, 촉, 법도 물질의 영역이다. 이 두 가지 내 외적 과정은 식의 유형으로 접촉한다. 따라서 18개는 식과 대상의 의존 관계를 묘사하는 개념이지만 12입처는 물리적 과정과 식의 과정이 접촉함으로써 산출되는 심리적 과정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심리 물리적 행위가 존재하는 12입처의 과정은 식의 유형으로 분화된 것이다. 따라서 식이 조건 발생이듯이 행위가 존재하는 물리적 과정도 조건 발생이며 식과 물리적 과정의 접촉으로 생겨나는 심리적 과정도 조건 발생이다. 12연기는 육처에서 일어나는 식과 대상의 의존 관계를 조건 발생의 원리로 묘사한다. 그런데 이 식은 안, 이, 비, 설, 신, 의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안, 이, 비, 설, 신, 의는 색, 성, 향미, 족법과 결합되어 있다. 식을 안, 이, 비, 설, 신, 의에 포함시키면 식과 대상의 조건 발생인 육처의 작용은 안, 이, 비, 설, 신, 의와 색, 성, 향미, 족법의 접촉, 즉 육내 입처와 육의 입처의 접촉으로 묘사된다. 이 접촉에 의해 심리 물리적 일체가 생겨난다.
이런 이유로 일체는 12입처이다라고 세조는 설하였다. 그런데 육처의 작용은 오문전향과 의문전향으로 구성된다. 의는 안, 이, 비, 설신과는 달리 내부의 감각기관이다. 내부에 있는 의는 생각하고 관념하는 작용을 한다. 그 생각과 관념의 대상을 법이라고 한다. 오문전향과 의문전향에 의해 육처에서 산출된 대상은 법의 세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기된 것의 세계, 즉 법계는 12입처이다. 법은 의에서 산출되고 안, 이, 비, 설, 신내서 외부의 대상적 세계로 투사된다. 따라서 색, 성, 향, 미, 촉도 법의 유형으로 존재한다. 육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세계는 감각적 자극의 세계와 언어적 의미의 세계로 구분된다. 왜냐하면 식은 물리적 대상과 심리적 대상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색, 성, 향, 미, 촉, 법의 물리적 대상과 식이 접촉하여 각각의 감각 영역에서 느낌과 지각과 자규의 과정이 일어난다. 이 과정들은 오문전향과 의문전향으로 전개된다. 다시 말해서 육처의 물리적 대상인 색, 성, 향, 미, 촉, 법에 대한 수, 상, 행, 이, 의에서 산출되면 수, 상, 행이라는 의미 내용이 안식, 이식, 비이식, 설식, 신식의 대상이 되어 외부에 투사된다. 이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의에서 생겨난 식, 인, 의식의 5가지 유형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오문전향과 의문전향에 따른 식의 분화이고 식의 분화에 따른 대상의 분화 현상이다. 이와 같이 법은 의식의 감각적 대상으로 나타나서 안식과 이식과 비식과 설식과 신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즉 색, 성, 향, 미, 촉, 이 법의 유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시각의식, 청각의식, 후각의식, 미각의식, 촉각의식으로 부른다. 세조는 12연기에서 육처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A.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B.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나고 C. 육처를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D. 접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겨난다. 여기서 A, B, C, D는 편의상 붙임 표시이다. 이러한 육처의 과정은 주의 깊은 성찰에 의해 있는 그대로 묘사되었다. A에서 식은 명색의 조건이고 명색은 식의 조건이다. 식과 명색의 상호적 의존 관계는 식과 대상의 의존적 발생을 말한다. 식은 무엇에 대한 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식으로 소멸하고 있다. 즉, 식이 있으면 대상이 있고 식이 나타나면 대상이 나타난다. 또한 식이 없으면 대상이 없고 식이 사라지면 대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식과 대상의 조건적 구성은 연기의 형식과 연기의 내용을 이중적으로 묘사하는 원리의 핵심을 이룬다. 즉, 세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존재 현상 속에서 식과 대상의 의존적 질서를 발견하였다. 이 질서는 육처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형식과 인식의 내용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B에서 육처는 명색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이것은 명색이라는 대상과 육처라는 대상의 인과적 발생을 설명한 것이다. 대상과 대상이 인과적으로 결합되는 데는 의식 과정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대상가와 대상나가 있다고 하자. 이 대상이 인과적으로 결합될 때 가에 대한 식과
나에 대한 식이 나타난다. 즉, 식의 분화 현상에 의해 가와 나가 나타나고, 분화된 식이 인과적 과정으로 구성될 때 그에 대한 대상도 함께 인과적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식 구조에 대한 성찰에 의하면 인식작용은 대상이 있는 식과 식이 있는 대상의 의존적 발생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식 과정을 설명하면 대상의 과정이 수반되고, 대상의 과정을 설명하면 의식 과정이 수반된다. 즉, 대상과 대상의 인과적 결합은 식에 대한 대상의 인과적 결합이고, 그것은 식의 분화에 따른 대상의 분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세존은 명색이라는 심리, 물리적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육처의 세계를 발견하였고, 육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명색이라는 대상의 과정을 발견하였다. 이 식과 대상의 의존적 발생은 대상과 대상의 조건 발생을 묘사하는 바탕이 된다. 요컨대 6가지 감각 영역은 각각 명색의 2가지 유형으로 존재하고 6가지 식의 유형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식, 명색, 육처의 연기적 구조이다. 이러한 조건 발생의 과정은 접촉의 개념에 잘 드러난다. 접촉은 구성 요소들의 인과적 결합을 의미한다. 더 역동적으로 말하면 접촉은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지속적인 인과적 접촉에 의해 식의 과정과 대상의 과정, 즉 식과 대상의 의존적 발생이 일어난다. 의존적 발생의 유형은 식, 명색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식, 육처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명색과 육처는 식의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은 식의 과정 속에서 인과적으로 결합된다. 즉, 대상과 대상이 인과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그것들이 식과 함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명색과 육처의 조건적 결합뿐만 아니라 명신과 색신의 접촉도 이와 같고 6가지 감감 영역이 의문 전형과 오문 전형을 통해 접촉하는 것도 이와 같다. 세존은 대상 세계의 배후에 숨겨진 실체적 근거를 찾지 않고 의식 과정의 평면 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상들의 유형을 발견했다. 이런 이유로 세계 현상이 실체의 전개로 펼쳐진다는 주장도, 세계 현상이 실체의 파생으로 구성된다는 주장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세존은 시 육처를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난다라고 설함으로써 식과 대상의 조건적 구성에서 대상과 대상의 조건적 구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세존은 육처의 작동과 관련하여 D, 접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겨난다 라고 묘사하였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식은 6가지 내적 감각 과정과 6가지 외적 감각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이 과정이 접촉이다. 접촉은 의식 과정의 시작이다. 육처에서 생겨난 6가지 유형의 식을 통해 심리, 물리적 과정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온의 과정이다. 즉, 접촉을 통해 심리 물리적 과정이 생겨나고 접촉을 통해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의 과정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접촉에 의해 육처에서 일어나는 식과 대상의 의존적 발생 과정이 의식 과정으로 결합되기 때문이다. 세존은 이러한 육처의 작용을 먼저 식, 명색, 육처로 묘사하고 다시 육처, 촉수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전자는 식과 대상이 의존적 발생임을, 그리고 후자는 식과 대상의 의존적 발생이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오온의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12연기의 인과적 구성에서 오온의 과정은 행, 식, 명색, 육처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육처에서 일어난 의식 과정과 그 대성의 과정이 자귀의 과정임을 묘사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행은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행위, 즉 자귀 행위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신체적 자귀 행위, 언어적 자귀 행위, 정신적 자귀 행위가 그것들이다. 이 자귀 행위들에 의해 식이 자귀된다. 따라서 식의 대성인 명색과 육처도 자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자귀된 것이 존재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행은 대성에 대한 식을 자귀함으로써 식에 대한 대상을 식별이 가능한 고유한 과정으로 계속해서 드러낸다. 즉, 행은 색을 색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자귀하고, 수를 수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자귀하고, 상을 상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자귀하고, 행을 행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자귀하고, 식을 식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자귀한다. 뿐만 아니라 식의 유형으로 분화된 6가지 감각 과정도 자귀된 것으로 식별된다. 따라서 모든 존재 현상은 자귀된 의식 과정에서 산출된 자귀된 세계이다. 12연기는 이 자귀의 과정이 육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과정이고 또한 오온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육처에서 모든 심리물리적 현상, 즉 오온의 과정이 자기된다. 여기에 가래와 취착과 존재 생성의 과정이 수반된다. 가래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 존재를 욕망하는 과정이다. 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으면 존재를 자기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존재를 자기하는 과정에서 가래의 대상은 취착의 대상이 된다. 취착은 모으고 쌓아 올리고 축적하는 행위이다. 존재는 가래라고 하는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들어진 건축물과 같다. 축적의 과정을 통해 존재가 생성된다. 세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취착의 개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를 정의하였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오온을 치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인간은 오온을 치착의 대상으로 삼아 개인의 인격을 구성한다. 오온은 식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존재하는 조건 발생의 과정일 뿐 그 행위의 배후에 어떠한 실체적 존재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육처의 영역은 무명의 영역이 된다. 즉 육내의 처는 자기 존재의 영역이 되고 육의 처는 세계 존재의 영역이 된다. 이것은 내 외적 영색을 근거로 생겨난다. 따라서 오온에 대한 식은 자기의식과 세계의식으로 자기된다. 식의 실체성이 자기되면 인간은 세계 속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삶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조는 무명의 영역인 육처에서 자기되는 생사의 끝없는 괴로움이 식과 명색의 소용돌이라는 사실을 통찰하였다. 이 소용돌이는 자귀의 소용돌이이며 자기된 의식의 소용돌이이다. 그리고 의식에 대한 명색의 소용돌이이다. 즉, 세조는 자기된 식과 대상의 인과적 구성을 통해 육처의 작용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태어남과 죽음의 정의에서 잘 드러난다. 세조는 태어남을 육처의 획득과 오온의 나타남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죽음을 오온의 파괴로 정의하였다. 인간은 인습적으로 내가 태어난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죽는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태어나는 것은 오온의 나타남이고 죽는 것은 오온의 사라짐이다. 오온은 5가지 인간행위의 유형이고 5가지 인간 경험의 유형이기 때문에 생사의 과정은 행위의 과정이고 경험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 오온에 대한 경험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정된다. 이른바 행위와 경험을 소유하려는 주체적 존재가 자기됨에 따라 나의 것,
간주되는 경험의 대상도 객체적 존재로 가정된다. 이런 이유로 변화의 과정은 행위자와 경험자의 과정으로 오해되고 착각된다. 이것이 자기된 존재가 상계를 끝없이 떠돌며 겪게 되는 괴로움의 과정이다. 행위 경험을 행위자의 과정과 경험자의 과정으로 설명한 것은 행위자와 경험자로 살아야 하는 인간을 생로병사의 처참한 괴로움 속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였다. 세조는 이러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지와 오해에 의해 벌어지는 일대 사건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12연기는 존재, 즉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조건 발생의 아임을 묘사한다. 그래서 12연기의 말미는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든지 이것이 세계의 발생이라고 설해져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괴로움과 세계의 발생 구조를 묘사한 12연기는 육처의 발생 구조를 묘사한 것일 뿐이다. 여기서 강조해 둘 것이 있다. 세조는 나라는 존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나라는 존재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고 조건적인 것이다. 이것은 행위가 존재하는 연기의 원리로 나타났다. 행위가 존재한다는 말은 실체가 존재의 근거가 아니라 행위가 존재의 근거라는 의미이다. 세조는 변형되기 때문에 그 변형의 과정을 물질이라 하고 감각하기 때문에 그 감각의 과정을 느낌이라 하고 지각하기 때문에 그 지각의 과정을 지각이라 하고 자기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과정을 자기라 하고 식별하기 때문에 그 식별의 과정을 의식이라 한다고 설하였다. 이와 같이 오온이라는 존재 현상의 이유 또는 근거는 각각 행위에 있다. 즉, 행위가 있으므로 존재가 있다. 이런 점에서 나라는 존재는 행위에 의해 산출된 경험적 자아이다. 이 경험적 자아는 형이상학적 또는 실체적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한다. 무아는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나는 행위의 과정 속에서 산출되고 경험의 과정 속에서 산출되는데 그 산출 과정의 질서가 조건 발생이다. 세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세계의 발생 구조를 다음과 같은 12연기의 표준형으로 제시하였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시기,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육처를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겨난다. 이러한 인과적 구조는 언어의 선조적 특징에 따라 순차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고 12연기의 인과적 구성이 시간순으로 일어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2연기는 한 덩어리 실체의 작용처럼 간주되는 육처의 작용이 여러 가지 구성 과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양한 평면으로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12연기 가운데 어느 한 요소가 발생했다면 나머지 모든 요소들이 함께 발생한 것이고 어느 한 요소가 소멸했다면 나머지 모든 요소들이 함께 소멸한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 평면적 해체로부터 나타난 인식작용의 핵심은 실체의 작용이 아니라 조건 발생의 의식과정이다. 12연기는 개인의 의식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의식작용은 대상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대상에 대한 식별 기능이다. 따라서 무엇을 구분하여 아는 조건적 작용은 편면적이다. 다시 말해서 의식의 편면에서 대상이 발생하고 소멸한다. 그리고 대상의 평면에서 의식이 발생하고 소멸한다. 그 배후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식과 명색이 그러하고 식과 육처가 그러하다. 또한
접촉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오온의 중중무진도 그러하다. 심오함과 심오하게 드러남은 의식 과정의 평면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12연기의 과정에는 의식의 평면성이 왜곡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감각적 지각의 과정이다. 감각적 지각은 감각한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나라는 존재의 과정에 의해 생겨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나라는 존재는 모든 행위와 경험의 주체가 된다. 즉, 그는 물질의 과정에서 나는 변형된다. 라고 말한다. 그는 감각의 과정에서 나는 감각한다. 라고 말한다. 그는 지각의 과정에서 나는 지각한다. 라고 말한다. 그는 자귀의 과정에서 나는 자귀한다. 라고 말한다. 그는 의식의 과정에서 나는 의식한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오온의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기된다. 나라는 존재는 소유의 과정으로 자기된다. 이때 오온은 나의 것이라고 관찰된다. 소유의 욕망은 오온의 과정을 나라는 존재의 과정과 동일시한다. 이때 오온은 나이다 라고 관찰된다. 이러한 잘못된 관찰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변화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실체의 과정으로 자기된다. 이때 오온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관찰된다. 오온의 과정을 산출하는 육처의 과정에서도 세 가지 방식의 자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인과적 구성 요소는 나의 것, 나의 자아로 간주된다. 즉, 대상을 가진 식은 잘못된 지각을 통해 존재 현상의 이면에 갇히고 만다. 이것이 전도몽상이다. 세조는 12연기를 통해 모든 존재 현상이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인식 구조를 상세하게 성찰하였다. 그것은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식과 대상이 실체화되어 변화 속에 있는 존재 현상의 이면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서 식에 의해 식별되는 조건적 변화 현상의 평면이 실체적 변화 현상의 공간과 시간으로 자기되었다. 따라서 시각하고 내지 정신하는 의식 과정은 시각하고 내지 정신하는 자의 의식 과정으로 오해되었다. 의식이 실체화됨에 따라 시각적인 것 내지 정신적인 것도 의식된 것으로 실체화되었다. 즉, 무엇이 어떻게 인식되는가라는 의식 과정은 누가 무엇을 인식하는가라는 의식 과정으로 착각되었다. 따라서 행위하고 경험하는 자가 마주하는 변화의 세계는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이분되었다. 변화하지 않는 것에서 변화하는 것이 산출되고 그래서 변화하는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기속되는 실체론의 모순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났다. 세조는 실체적 무엇에 해당하는 존재 현상이 조건 발생의 과정에서 산출된 조건적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조건적 무엇의 세계에서 변화한다는 말은 곧 행위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행위한다는 말은 곧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행위가 존재하는 질서인 식과 대상의 의존적 과정이 드러났다. 이 인과적 과정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알문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요약되었다. 인과적 요소에 대한 알, 인과적 요소의 발생에 대한 알, 인과적 요소의 소멸에 대한 알, 인과적 요소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한 알이 그것이다. 이 모든 알은 사성제로 공식화되었다. 사성제에 대한 알문, 조건 발생에 대한 알과 조건 소멸에 대한 알미 그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모든 존재 현상이다. 즉, 존재 현상은 그것이 심리 물리적인 것이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 감각, 지각, 자귀, 의식적인 것이든 모두가 행위의 조건적 과정에서 산출된다. 따라서
그것들은 실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조건적 현상이다. 이것이 괴로움에 대한 알미고 괴로움의 발생 소멸에 대한 알미다. 여기에 알미의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이 드러난다. 행위의 조건적 과정은 한 개인의 인식 구조를 형성한다. 거기서 육내 입처의 행위와 육의 입처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 두 가지 행위는 내 외적 식의 유형으로 분화되어 식의 대상으로 상호작용한다. 자기 존재의 과정과 세계 존재의 과정이 접촉하여 의식 과정이 시작된다. 이 의식 과정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길과 괴로움이 소멸하는 길이 나타난다. 전자에서는 존재에 대한 가래와 집착의 과정으로 중장되는 자귀의 과정을 수반한다. 후자에서는 자귀의 과정이 가라앉는다. 따라서 개인은 가래와 집착으로 인해 존재에 구속되어 생로병사라는 존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주의 깊은 성찰은 개인이 자신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무슨 행위를 마땅히 해야 하고 무슨 행위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선택과 판단을 제공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한 알미다. 요컨대 사성제는 존재, 즉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알과 이 질서 속에 들어있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한다. 이것은 불교가 무아설로 존재의 연속성을 묘사하고 업설로 행위의 연속성을 묘사하는 토대가 된다. 불교는 무아설과 업설이라는 두 바퀴가 달린 수레에 중생을 태워 해탈의 세계로 인도한다. 무아설은 인과적 구성 요소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아가 아니다라는 조건적 발생 소멸에 대한 설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조건이 되어 그 조건에 의해 생겨난 행위가 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이 식의 대상으로 자기된 존재는 조건적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본성은 실체적이 아니라 과정적이다. 무아는 존재의 과정적인 본성을 지칭한다. 또한 업설은 행위와 행위가 인과적으로 결합하는 인간 행위의 원리이고 인간 경험의 원리이다. 행위와 경험의 실체적 주체는 없다. 그러나 식의 대상이 되어 존재하는 경험적 주체는 있다. 이 경험적 주체는 행위의 결과로 산출되어 나타난 자기된 것이다. 따라서 연기설은 무아설로 지혜의 완성을 이루게 하고 업설로 도덕적 완성을 이루게 한다. 이것은 지혜의 해탈과 마음의 해탈이라는 양면 해탈을 묘사한다.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나고 세존은 설하였다. 해탈은 가래에 묶이고 무명에 덮인 실존의 상태에서 풀려나고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제로운 상태는 끊임없이 존재를 자기여는 가래에 불이 꺼짐으로써 가능하다. 인간의 육체는 욕망이 불타고 있다. 이 불을 댕기는 것이 취착이다.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과 오온을 산출하는 모든 인과적 요소들은 괴로움의 덩어리이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설하셨다. 안, 이, 비, 설신대. 5가지 감각 기능은 의에 의존하고 의는 사띠에 의존하고 사띠는 해탈에 의존하고 해탈은 열반에 의존한다. 중생은 육처에서 태어나 육처에서 늙어 죽는다. 그러나 육처에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남김없이 소멸해 해탈하고 열반한다. 육처를 떠나서 생사윤회도 없고 육처를 떠나서 해탈 열반도 없다. 존재의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면 육처는 3개의 화택이고 존재의 불이 꺼지면 육처는 만행을 구족한 불국토이다. 불은 불행이다. 이런 이유로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으로 표현된다.
이고는 존재를 추착하지 않고 자기하지 않아 존재의 괴로움을 떠남이고, 등락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며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는 행위의 즐거움을 얻음이다. 불변의 실체적 존재가 있어 행위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는 개인의 인식 구조 속에서 연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성인 차연성으로 존재한다. 모든 차연성이 시계의 대상으로 나타날 때 행위가 조건이 되어 생겨난 존재는 무상, 고, 무아의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육처에서 발생하고 육처에서 소멸하는 세계의 특징이고 괴로움의 특징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면 영지를 닦는 탈정도가 작동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무명에 덮이는 삼독이 작동한다. 여기서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8가지의 실천적 길로 구성된다. 그 구성 요소들은 상석관계에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요소가 작동하면 나머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작동한다. 세조는 열반과 해탈의 실현이 육처에서 일어나며 그것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팔정도의 요소가 사띠임을 묘사하고 있다. 사띠는 해탈에 의존한다. 해탈은 육처에서 실체적 존재를 자규하는 과정이 가라앉음으로써 나타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띠이다. 그러면 실체적 존재가 자기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지각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용이다. 이미지는 색, 성, 향, 미, 촉, 법에 대한 것으로 육처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경험 현상이다. 경험 현상이 일어나면 나라는 존재가 자기된다. 왜냐하면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은 경험을 소유하는 자나 경험하는 자의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은 나의 것이 되어 실체화되고 또는 내가 되어 실체화된다. 주체와 객체의 실체화는 지각 과정에서 벌어진다. 먼저 나는 감각한 것을 지각한다. 그리고 그 지각한 것을 추론하고 추론한 것을 개념적으로 증식한다. 이 과정에서 행위가 존재하는 자기가 일어난다. 즉 감각한 것을 지각할 때 감각행위는 식의 대상이 되어 감각한 것으로 존재하고, 지각한 것을 추론할 때 지각행위는 식의 대상이 되어 지각한 것으로 존재하고, 개념적으로 증식할 때 추론행위는 식의 대상이 되어 추론한 것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각행위와 지각행위와 추론행위가 감각한 것과 지각한 것과 추론한 것으로 존재하는 데서 그것들이 행에 의해 개념적 존재로 통합되는 의도적 과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증식한 것, 즉 색, 성, 향, 미, 촉, 법을 토대로 식이 머물고 증장하는 자기 과정이 육처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허상에 오염된 개념들이 꿈같이 허망한 지각 과정으로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자기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조건 발생의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 과정은 실체의 작용이 아님을 통찰하게 된다. 그 통찰은 구체적인 조건 발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사띠의 기능에 의해 얻어진다. 사띠는 의식 과정을 분석적으로 해체해서 그것을 한 덩어리의 개념적 실체로 자기하지 않게 한다. 이런 이유로 개념적 허상에 대한 가래와 취착의 과정이 소멸된다. 가래가 없고 취착이 없으면 무명의 영역이 명지로 빛난다. 세존께서 어디에서나 식이 무한히 빛난다 라고 설한 것은 육처에 해탈을 두고 한 말이다. 열반도를 마쳤다. 이 열반도의 글은 청운사 열반글 탱하조성이 붙여 쓴 글이다. 청운사는 김제 청하면 청하산에 있다. 하수백년지로도 유명하다. 이 절에 주석하는 청운도원 스님의 평생원력이 근래에 보기 드문 장엄을 이루니 시방의 재불보살과 일체중생이 수위 찬탄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런 이유로 미력하나마 세종께서 설하신 열반을 적으니 부끄럽히 그지없다. 이 인연 공덕으로 온 세상의 생명의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바랄 뿐이다.